집에서 홈케어 하시는데 물론 좋은 앰플들이 많죠. 좋은 앰플들이 많은데 너무 비싸면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소 앰플 성분이 좋고 용량도 충분한 두 가지 앰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TV에 반가운 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동안성형의 전문가시죠.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반재상 대표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이제 요즘에는 이목구비도 중요하지만 이 매끈한 피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요. 저도 이제 피부과 의사는 아니지만 제가 성형외과 의사지만 어떻게 보면은 피부는 정말 평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부의 상징입니다. 부의 상징.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얗고 정말 윤기가 나는 분들은 뭔가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를 저렇게까지 관리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정말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굴 이목구비, 윤곽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잘 가꾸시는 거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부가 너무 중요한데 집에서 물광 피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물광 피부 이 홈케어로도 좀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화장품으로 진피층까지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피부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세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스킨 배리어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이제 MTS라고 하는 이제 바늘이 있는데요. 이 MTS 니들을 하시면 이게 이제 딱 그 상부 진피층까지 들어갈락 말락한 정도의 이제 바늘의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TS 니들을 통해서 이제 MTS 어느 정도 구멍을 뚫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성분의 앰플들을 잘 고르셔가지고 바르시면 그러시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유두진피층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섬유아세포가 존재하고요. 이 섬유아세포까지 우리의 원하는 앰플의 성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제 0.2에서 0.4mm 정도 길이의 이제 바늘을 쓰면 유두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이 층에는 큰 혈관이나 또 큰 신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통증도 느낄 수가 없고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했는데 피가 막 철철철 나면은 정말 못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혈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요 정도 길이의 바늘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소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독. 만약에 했는데 염증 생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 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까가지고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솜으로 해서 얼굴을 이렇게 닦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알코올이 마르면서 소독이 되는 거니까 이제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TS도 알코올로 잘 소독하셔가지고 이제 얼굴도 소독하시고 MTS도 소독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면은 막 너무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피가 막 나는데 그러면 좀 곤란하고요. 이제 부드럽게 하셔야 되고 롤링은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한 부위를 2번에 3번 정도 하시고 먼저 피지선이 발달한 요 코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외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꼼꼼하게 골고루 롤링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잘 사용할 때 아무래도 간격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너무 자주 막 하시면 효과 있을 줄 알고 하시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면 얼굴에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피부가 또 이제 예민한 피부가 있을 수 있고 아토피 피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4주 정도 간격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MTS도 조심스럽게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정말 궁금한 게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좋은 앰플을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앰플을 추천하십니까? 원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팁인데 집에서 홈케어 하시는데 물론 좋은 앰플들이 많죠. 좋은 앰플들이 많은데
너무 비싸면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다이소. 다이소. 얼마나 가격이 저렴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검토를 해보고요. 괜찮은 앰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이소 앰플 성분이 좋고 용량도 충분한 두 가지 앰플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자,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바로 본셉 비타C 동결 건조 더블샷 앰플 키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도 기네요. 이게 이제 비타C니까 비타민C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과 가면은 어떻습니까? 비타민C 들어간 앰플들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좋아요. 비타민C하고 레티놀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5,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성비 끝판왕 앰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이게 보면은 레티놀이 이 앰플 병에 이제 액체로 되어 있는 거죠. 요게 300유니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결 건조시킨 비타민C가 이제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비타민C는 동결 건조시키지 않으면 금방 산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쓰기 전에 딱 이렇게 섞어서 쓰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히게 이제 산화를 방지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티놀과 비타민C를 따로 보관하다가 이제 이게 섞는 방법이고요. 레티놀 들어가 있고 그다음 비타민C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탄력, 미백 뭐 이런 데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레티놀 함량은 조금 부족하긴 해요. 300ml에서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 이 집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자극 없이 쓰는 데는 적당한 양이고요. 따라서 이 앰플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레티놀과 비타민C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자극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MTS까지 자극을 했으니까 이거 하고 나가시면 이제 피부가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색소가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가 진 다음에 좀 저녁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 때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사실 뭐 광고도 아니고 PPL도 아니고 오로지 제가 정보 목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제품 또 어떤 게 있나요? 두 번째 제품은 마데카 21의 그 데카 솔루션 수딩 스팟젤 15cc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마데카솔을 만드는 동국제약에서 만든 건데요. 이 마데카솔 성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병풀 추출물이죠. 병풀 추출물이죠. 이거는 가장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MTS로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피부가 자극을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극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정말 가장 좋은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짜보면은 좀 투명한 젤이고 그리고 이게 젤이기 때문에 흘러내리거나 물처럼 되지 않고요. 그 자리에 탁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정말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말하자면 항염 효과 이 부분에서 정말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민감성 피부라든가 살짝 홍조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말 도움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거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관리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제 병원에 오실 텐데 그러면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시술이 또 할 수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킨 부스터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PN 성분을 넣은 리줄란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리줄란 주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스킨 부스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킨 부스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시술 방법이 이제 다양하더라고요.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손으로 이렇게 직접 주사를 놓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인젝터라고 하는 이제 이 기계로 넣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게 더 좋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결정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렸다면은 그거는 다르게 결정하셔도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비장하신데요, 지금? 정확하게 저는 과학적, 모든 의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PN이라는 성분은 분명히 케모카인입니다. 케모카인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의 어떤 그 리셉터에 가서 달라붙어서 네. 세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예를 들면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줄기세포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자기가 피부세포로 변하는 부분보다는 네. 여러 가지 좋은 그로스 팩터라든가 그러니까 성장인자라든가 네. 여러 가지 피부 그 세포를 자극하는 좋은 성분들을 네. 만들어서 잠자고 있는 좀비세포 같은 그런 섬유아세포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해서 이 섬유아세포가 다시 콜라겐도 만들고 탄력섬유도 산성섬유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에 좋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소위 말해 PN 주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리줄란 주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네. 그러면 그 세포에 가까운 층의 주사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섬유아세포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가장 세포의 그렇죠 유두진피층이라는 네. 굉장히 네. 0.2에서 4mm 정도 사이에 네. 존재를 하는데요. 네. 네. 손으로 주사를 해서는 절대로 그 레이어의 주사를 그 층에 주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손으로 하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리 자기가 정말 선생님이 열심히 얕게 뜬다고 하더라도요. 네. 진피층의 깊은 곳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피층의 아래쪽 말하자면 망상 진피층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주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서브 더미스, 그러니까 진피층의 아래층에 주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PN이 도달해서 이 자극을 해야 되는 이 섬유아세포층에다가 주사를 하기보다는 더 깊은 층에 주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골고루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골고루 전달이 돼야 되는데 한 곳에 엠보싱이 나게 주사를 해야 되니까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고 한 군데만 전달이 되겠죠. 옆에 있는 것들에게는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진피층의 혈액순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피층의 아래층에는 굉장히 혈관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층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혈액순환에 의해서 금방 이 성분들이 딴 데로 가게 돼요. 말하자면 몸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넣었던 그 많은 리줄란 성분들이 피부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포에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더마샤인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네. 그거는 바늘의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깊게도 넣을 수 있고 얕게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늘을 저는 조절을 하죠. 그래가지고 딱 유두진피층 깊이에 넣게 저는 바늘을 딱 굉장히 얇게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딱 그 층에다 넣어주는 것과 손주사를 해가지고 정말 깊은 진피층에 넣어주는 것과 저는 어느 게 효과가 많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많은 유튜브를 하시는 피부과 선생님들이 이 기계로 넣으면 많은 양이 한 20-30%는 새어 나온다.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새어 나오죠. 네네. 새어 나오는데 네. 그 새어 나오는 양은 네.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주사를 해도요 바깥으로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오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이 리줄란 성분들은 네. 우리가 원하는 섬유아세포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박사님 어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정확한 위치에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유두 진피층에는 네. 혈액순환이 혈관이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손주사보다는 정확한 위치에 놓을 수 있는 네. 인젝터를 이용하는 게 그래서 섬유아세포가 있는 그 층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손주사를 해서 그 층에 넣어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피부과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어떤 게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유두진피층에 딱 바늘 깊이를 조절해 가지고 넣는 것과 손으로 눈대중으로 넣는 것과 어느 게 더 좋을지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저는 손주사를 했더니 피부가 더 탱탱해졌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네네. 손주사의 경우는 오히려 얼굴을 조금 더 붓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상대적으로요. 그쵸. 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처음에는 약간 얼굴이 부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더 탱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피부를 젊게 만드는 그런 네. 원리는 제가 말한 지금 섬유아세포에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 PN이 전달돼서
이 섬유아세포를 젊게 만드는 원리가 피부를 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손주사보다는 네. 인젝터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네. 그래도 손주사의 장점이 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어떤 네, 부위가 네. 있냐면 네. 예를 들면은 이건 음압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굴곡진 부위는 음압을 해서 주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끝이라든가 그죠? 뭐 예를 들면은 턱에 이렇게 돌아가는 부위라든가 뭐 이런 부위는 손주사가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흉터 때문에 너무 울퉁불퉁하다던가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 바람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더마샤인으로 주사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위는 손주사를 하는 게 좋고 네. 어떤 특정한 부위, 국소 부위에 병변이 있다던가 뭐 염증이 너무 심하다던가 어떤 부위가 그러면 이제 그 부위만 집중적으로 리줄란을 주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손주사를 꼭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손주사의 또 장점도 있고 네. 또 인젝터의 장점도 있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우리 반대상 원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네. 이 영상 많은 분들한테 좀 퍼뜨려 주시고요. 정말 좋은 정보 주신 우리 반대상 원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